예, 박주민입니다. 한동훈 부장님,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PPT 상에 등장했던 정동병원은, 앉으셔도 됩니다. 정동병원은 이번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를 받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추석 무렵에 갔었던 병원 아닙니까? 제가 그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고 좀 검찰이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은 마치 정경심 교수가 허위의 진단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했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검찰은 공정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우려를 제가 중앙지검 수사팀에 특별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백혜련 의원님이 띄우셨던 PPT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저 카톡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취지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중앙지검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대검이 뭐 지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대검이 모든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게 과연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든지 방식에 또는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하느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카톡방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카톡방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K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카톡방에 특별하게 이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카톡을 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카톡방 멤버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만약에 저 방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이라면 5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 방은 별도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 JK. 여기서 JK가 뭘까? 저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방은 저 이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도로 이름을 지정하면서 JK라고 정한 부분은 조국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한 방이 아니었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의문만 제기하고 이어서 이제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시든지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의심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특별하게 답변을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늘 총장님께서도 검찰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항상 언론 인터뷰할 때 검찰도 검찰 개혁의 주체이고 특히 총장님도 검찰 개혁의 주체일 수밖에 없고 주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또 지금 본인이 하셨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도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좀 많이 도출이 됐고, 그 중에 일부는 총장님도 개혁 방안에 담아서 발표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건데요. PPT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건 뭐냐면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 혐의의 보도와 형사사법이라는 형사정책 연구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논문의 일부인데 저 자료는 독일에 있는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중매체의 보도가 형사절차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자 검사의 경우에는 공판정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90%,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 74% 등 굉장히 높은 비율이 대중매체에 의한 이 사건의 보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또 같은 논문에 실린 그 연구 자료인데요. 대중매체의 보도가 법관과 검사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대중매체 보도 등에 의해서 예단을 갖게 된 경우에 배심원들이나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하는 법리를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례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기관들이 스스로
피해 사실 공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현실을 잠깐 보실까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관련돼서 보도됐던 내용 중에 일부를 분석한 건데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주간의 보도만 분석을 한 겁니다. 신문의 경우에 단독 보도 중에 상당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검찰 발로 되어 있고요. 언론의 경우에, 방송의 경우에도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검찰 발로 단독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도가 넘겨주시면 검찰 누군지도 안 나와요. 그냥 검찰 관계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러면은 그 폐해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잠깐 보실까요? 우리 대법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이미 여러 차례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에 근거해서 절차에 맞게, 그다음에 유죄의 그 예단을 형성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심해 가면서 해라 라고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검찰 발로 나오면서 저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식의 보도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총장님이 별도의 공보관을 두겠다 등등등의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어떤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 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풀어나갔고, 그리고 제가 이것이 무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는 장관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제가 또 특히 대검에 오고 난 이후로 우리도 이 수사 공보를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들어갈 때 전부 보안각서를 다 받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것이 언론의 취재 경쟁이 아주 극심한 이런 사건의 경우에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는 거를 정부의 인사정보 같은 것도 막 밖으로 나가는 판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밀행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대동해서 피의자와 또 여러 참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를 100% 틀어막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여튼 다른 거는 몰라도 또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그 언론과 여론에 의한 어떤 그 공권력 행사의 통제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 놓여 있는 이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해왔고, 앞으로 제가 이 사건 아닌 다른 어떤 사건을 향후에 진행하더라도 이 점을 더욱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제도는 단순히 공보관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의 이런 수사 공보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지 법무협력관들을 통해 갖고 거기에 관련된 아주 프랙티컬한 자료들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국제협력단과 또 같이 일을 해서 저희가 수사 공보를 또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